네, 안녕하십니까. 장보는 남자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환 운용역입니다. 2016년의 산업적인 흐름을 좀 보면 사실 이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좀 많고, 그래서 각종 지표들도 굉장히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수출 경기나 수출입 동향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좀 발표가 되고 있고, 중국 쪽도 수출입 동향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우려가 굉장히 좀 많은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찾아보면 분명히 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공과 여행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볼 수 있는 인천공항의 2월달 지표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의 2월달 지표가 완전히 좀 양분되게 지금 발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오늘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공항의 2월달 이용이 발표가 좀 됐는데, 화물 쪽은 굉장히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여객 쪽은 오히려 굉장히 좀 호황인 국면들을 지속하고 있다. 요 지표인데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인천공항의 이제 2월달 항공 운송 실적을 살펴보면 국제선 여객은 14%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화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 역성장이 나왔다. 좀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에 어떻게 녹일지에 대해서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항공산업에서 대한항공의 사업 구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왜 가지고 왔냐면,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업을 많이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항공 운송 쪽에서 두 가지 사업을 명확하게 좀 양분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대한항공의 매출 현황을 보시면 항공 운선 사업, 나머지 뭐 기타 사업, 뭐 기내식이나 호텔 리무진 사업이고, 이제 주력적인 이제 항공 운선 사업을 보면 국내선 여객, 국제선 여객이 있는 이제 여객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물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동량, 그러니까 IT 뭐 휴대폰을 수출한다거나 이제 항공 화물로 실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사업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객 사업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나, 여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익스포저가 가장 좀 큰 부분들의 사업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두 부분들을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여객 쪽은 굉장히 좀 좋아졌고, 아까 2월달 인천공항 지표를 좀 보았듯이 여객 쪽은 굉장히 좀 좋고 화물 쪽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쪽으로 우선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국자 수가 1월달 지표를 통해서 보면 내국인 출국자 수가 무려 211만 명이 2016년 1월달에 해외 쪽으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나가서 뭐 여행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출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2016년 지표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 제반 환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왜 이런 현상들이, 왜 이렇게 경기는 안 좋은데 내국인은 왜 그렇게 많이 출국을 할까를 곰곰이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는 대외 환경의 변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도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여행 경비가 굉장히 좀 많이 감소했다는 걸 요즘에 많이 느끼실 겁니다. 특히나 저가항공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고, 두 번째는 유가가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유류 할증료가 이제 최근에는 0원으로 계속 좀 집행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 분위기인데, 여가를 굉장히 좀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좀 팽배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가 문화가 확대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행을 혼자 가시는 분들도 많고, 뭐 단체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많고, 두 번째는 여행에 대한 TV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령화에 따라서 여가를 많이 즐기려는 어떻게 보면 연령대가 앞으로 이제 여행을 굉장히 좀 많이 가고 있는 추세가 지표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 그 지표를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표상으로 올라오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선 유류 할증료 추이를 좀 가지고 왔는데,
유가가 저유가에 들어가는 2015년도부터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7개월 연속 동안 유료 할증료는 0원으로 지금 집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여행 경비를 급격하게 좀 낮추는 역할을, 항공권을 굉장히 좀 낮추는 역할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저가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진에어도 있고 제주항공도 있고 여러 가지 저가 항공사들이 많은데, 저가 항공사들이 국내선만 하지 않고 이제는 국제선까지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게 LCC 국제 여객수 추이를 저가 항공사 기준으로 보면 전부 다 지금 국제 여객수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점유율 자체도 거의 18%까지 국제선에 지금 저가 항공사들이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일반적인 이제 일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고 싼 항공사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형성을 좀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반 환경이 굉장히 좀 잘 지금 구축이 좀 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여행 TV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여행 TV 프로그램을 한번 인기가 쫙 끌면 거기에 대한 검색도를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뭐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쪽을 여행하는 뭐 TV들도 굉장히 좀 많은데, 아프리카 여행에 대한 검색을 제가 해보니까 검색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TV에서 한번 보니까 아프리카 여행 가도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구나, 한번 해볼 만하구나,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좀 시대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 뭐 전 세계가 다 이제 100세 시대에 이제 접어드니까 여가 산업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전체 출국자 수에서 50세 이상 출국하는 비중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사람이 라이프 그 타임이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뭐 약간 좀 나이가 드셨던 분들도 이제 해외 쪽으로 아직까지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나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 산업 자체가 이제부터는 다시 괜찮아질, 회복이 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로 가시냐 좀 한번 살펴보면, 일본이 최근에 2월달 지표로는 가장 많이 일본으로 출국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홍콩이나 태국 주변 국가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5년대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르스였었는데, 메르스가 지나고 난 이후에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기업들마다의 지표들이 굉장히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면, 2015년에 5월 달부터 이제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 투어와 모두 투어의 패키지 투어 송출객 수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메르스 때문에 검은색으로 제가 네모를 친 거는 점유율이 그 성장률이 갑자기 좀 급격하게 정체가 좀 됐었고, 요 부분들이 2월 달부터 전반적으로 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 투어와 모두 투어가 메르스 이후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이제부터 조금씩 송출객 수를 늘리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표 자체가 2016년에 1, 2월 달 지표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여행업체들이나 항공산업들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제주항공, 하나투어, 그리고 모두투어, 요 세 종목을 관련주로 한번 좀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저유가의 가장 큰 수혜주가 아닐까,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항공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뭐 대한항공도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한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오버행 물량이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상승 국면에 좀 진입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메르스도 있었고, 뭐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감들도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최근에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추세 전환이 좀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 투어 같은 경우도 지표 자체가 패키지 여행객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점유율 자체도 하나 투어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같이 한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